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세월은 몸을 늙게 만들지만 마음은 연습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남아있죠. 길을 걷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한데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시는 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을 다그치는 분,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진짜 어른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병철 회장께서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 감정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고,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결국 세상을 움직였다고 하셨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이만 먹고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숨은 속내를 들여다보고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정 조절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젊은 시절 분노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사람들을 다그쳤다고 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직원이 자신 앞에서 말없이 눈을 떨구는 모습을 보셨답니다. 그 순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화를 낸 것은 그 사람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무능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서 나중에 후회했던 적 말입니다. 감정 조절이란 단순히 화를 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곧 자기 이해의 문제입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을 경영학보다 먼저 배우셨다고 하는데요.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이해,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힘. 둘째, 타인 이해, 상대의 내면을 보는 통찰. 셋째, 상호작용의 기술, 서로를 살리는 대화의 언어. 이 세 가지는 피라미드 구조와 같아서 자기 이해가 흔들리면 나머지 둘은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타인을 평가하길 좋아하시죠. 누가 유능한지, 누가 이기적인지, 누가 감정이 부족한지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흐릿합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이런 분들을 좁은 그릇에 세상을 담으려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그릇이 좁으면 남을 재단하는 기준도 협소해지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타인을 비난하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타인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러나 감정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흔들린 것이죠. 이병철 회장께서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네가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의 근원을 찾아라. 그것이 타인의 탓이라면 자네는 평생 불행할 것이고, 그것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자네는 성장할 것이다. 깊이 새겨들을 만한 말씀이 아닌가요?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코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함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분노를 타인에게 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항상 하루를 묵히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감정을 식히면 이성의 눈이 비로소 열리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종종 솔직함을 미덕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함과 무례함은 단 두 글자 차이지만 인생의 무게는 천근만근 다르다고요. 진심이라도 남을 다치게 한다면 그것은 미숙함입니다. 경영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상처는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했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던진 말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감정 조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메타인지, 즉 자신을 관찰하는 두 번째 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이를 두 번째 눈이라고 부르셨는데요. 세상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메타인지란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힘입니다. 그 거리가 있어야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가 나서 그랬다. 그러나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전자는 감정의 노예이고 후자는 감정의 주인입니다. 이 한 문장의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감정을 느끼는 나와 그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경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이를 감정의 투명화라고 부르셨습니다. 감정이 투명해지면 보이지 않던 원인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원인을 보면 대응은 단순해집니다. 한 번은 이병철 회장께서 임직원에게 화를 내셨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그 사람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리더의 분노는 부하의 실수보다 자신의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근에 화를 냈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정말 상대방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내 안의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나요? 이병철 회장께서는 젊은 시절 매사에 빠르고 단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보다 훨씬 젊은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회장님, 가끔은 조금만 더 늦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그 말은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시며 스스로에게 물으셨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서둘렀는가? 혹시 내 안에 불안이 결정을 재촉한 것은 아닌가? 그때부터 모든 결정 전에 내 마음의 속도를 점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판단인가, 조급함인가? 그 구분이 가능해진 순간 판단하는 사람에서 성찰하는 사람으로 변하셨다고 하죠. 메타인지는 감정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분석하는 사고입니다. 화를 느끼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그 화의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그 감정은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많은 분들이 선의로 말하지만 그 선의가 상대에게는 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는 진심이 있지만 시야에는 메타인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함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솔직함에는 반드시 통찰이 따라야 합니다. 메타인지 없는 솔직함은 무례가 되고 메타인지가 더해진 솔직함은 존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께서는 항상 말을 하기 전 이렇게 되물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 이 문장은 진심인가? 혹은 내 피로의 표출인가? 이 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많은 실수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하루의 끝마다 내 행동을 회고하셨답니다. 오늘 나는 감정에 휘둘렸는가?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그 과정을 거치면 이상하게도 다음 날의 말투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잃을 때 타인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자주 관찰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관대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압니다. 자신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린다는 것을요. 이병철 회장께서는 이를 내면의 경영일지라 불렀습니다. 기업이 매일 손익을 기록하듯
매일 감정의 흐름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인격이 되고 인격은 결국 신뢰가 됩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감정인식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리더는 언제나 누군가의 감정 위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만, 한 부서의 피로, 한 동료의 좌절. 이것들을 감지하지 못하면 결단은 곧 독단이 됩니다. 메타인지의 3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둘째, 해석입니다. 그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셋째, 전환입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3단계를 거치면 감정은 나의 적이 아니라 자원이 됩니다. 화를 느꼈다면 그것은 나의 기준이 무너졌음을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슬픔은 내가 아직 사랑할 줄 아는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감정은 모두 메시지입니다. 메타인지란 그 메시지를 읽을 줄 아는 해독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신의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화가 날 때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그 작은 거리두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3번째로 관계를 지키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옳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모든 옳음은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젊은 시절 이병철 회장께서는 진실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과 싸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으셨답니다. 진실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을요. 한 번은 한 임원과 논쟁을 벌이신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방향을 두고 의견이 달랐던 것이죠. 이병철 회장께서는 끝까지 밀어붙이셨고 결국 자신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답니다. 회의는 이겼는데 마음은 패배감이 남았다고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회사를 살렸지만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자신의 머리보다 말의 무게를 먼저 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긴 논리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면 그건 결코 승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관계가 깨진 옳음은 결국 틀린 것이라고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경험은 없으신가요? 맞서지 않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온화하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리더에게 필요한 단호함을 잃는 것 아닙니까? 이병철 회장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단호함과 완고함은 다르다고요. 맞서지 않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여유라고요.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이병철 회장께서는 입을 다무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 속에서 던진 말은 언제나 나중에 후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전쟁터의 장수가 아닙니다.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감정의 조율자입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고 싶어서, 다른 하나는 두려워서입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후자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자신이 내세운 원칙이 무너질까 두려웠고 조직이 흐트러질까 불안했다고요. 그러나 결국 깨달으셨답니다. 싸워야 할 상대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싸움 대신 침묵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감정을 식히는 시간이고 이성을 되돌리는 통로입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이를 냉철한 기다림의 기술이라 부르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대나무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바람에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그게 리더의 모습이라 생각하셨답니다. 사람은 단단함에서가 아니라 유연함에서 살아남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 맞서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큰 힘을 줍니다. 감정은 불과 같습니다. 직접 맞붙으면 모두가 타지만 불을 둘러싼 공기를 조절하면 그 불은 따뜻한 온기가 됩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사람 사이의 적이라는 말을 싫어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경쟁자는 있을 수 있지만 적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한번 적이 된 사람은 평생 마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감정 조절의 목적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적이 늘어날수록 인생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이기면 결국 나 자신도 잃는다고요.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면 감정이 폭발합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늘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습관을 들이셨답니다. 화가 날 때 답장을 쓰지 말고 메모장에 적어두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절반의 말은 사라지고 절반은 정제되었습니다. 이를 감정의 완충지대라 부르셨습니다. 그 지대가 있어야 감정은 흩어지고 그 자리에 이성이 들어옵니다. 한 박자 늦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 박자가 인간의 품격을 만듭니다. 어느 날 부하 직원이 이병철 회장께 반말로 대들었답니다. 회장님도 틀릴 수 있잖아요. 순간 속에서 불이 치밀었지만 이병철 회장께서는 웃으셨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나도 틀릴 수 있지. 그 직원은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그는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날 회장님의 침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이병철 회장께서는 깨달으셨답니다. 사람은 맞서서 설득되는 게 아니라 존중받을 때 변화한다는 것을요. 맞서지 않음은 회피가 아니라 변화의 문을 여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싸우는 자를 용감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싸우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감정의 충동을 억누르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겁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사람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로 관계를 잃는다면 그건 이미 패배입니다. 싸움은 순간의 쾌감으로 끝나지만 침묵은 오래된 신뢰를 남깁니다. 그 신뢰가 세월을 견디는 자산이 됩니다. 리더의 강함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리더의 강함은 감정의 절제력에서 나옵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이를 정서적 근력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근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리더는 조직을 흔듭니다. 그러나 감정을 품고도 조용히 걸어가는 리더는 조직을 안정시킵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것은 승패가 아니었답니다. 누가 끝까지 곁에 남았는가였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결산표라고 하셨습니다. 맞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온화하게 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겠다는 결단이고 감정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사람을 이기면 순간의 승리지만 관계를 지키면 평생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꼭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관계를 지키는 쪽을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3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 조절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 타인 이해, 상호작용의 기술, 이 3가지가 정서지능의 기둥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코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함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 메타인지, 즉 자신을 관찰하는 2번째 눈을 가지세요.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힘이 있어야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그랬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나와 그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맞서지 않는 지혜를 배우세요. 관계가 깨진 오름은 결국 틀린 것입니다. 맞서지 않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여유이며, 사람을 이기면 순간의 승리지만 관계를 지키면 평생의 승리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감정을 식히는 시간이고 이성을 되돌리는 통로입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셨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경영은 감정의 경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을 관찰하고 관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진정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철 회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감정을 경영하라. 그대의 감정이 곧 그대의 운명이다. 여러분 모두 감정의 주인이 되시고 진정한 품격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